안녕하십니까. 자, 랩뷰를 이제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TCP/IP 통신과 관련돼서 동영상 강좌를 요청하셔서, 자, TCP/IP 통신인데 보이는 것과 같이 서버 하나에 두 개의 클라이언트가 연결돼서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전달받아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랜덤 데이터를 표시하는 실습 코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번 실습 코드 같은 경우는 코딩해야 될 양이 많기 때문에 서버 VI로 운영하는 것들은 코드 리뷰만 진행을 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걸 사용하고, 실제 서버를 운영하는 VI와 관련돼서만, 자,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을 이용해서 실제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자, 서버 하나에 클라이언트 두 개가 통신을 된다고 했을 때, 우선 첫 번째로 클라이언트 쪽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블록 다이어그램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하나의 화일 루프가 운영이 되겠는데요. 자, 우선은 TCP/IP 연결, 그러니까 이게 보면 TCP/IP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자, 랩뷰의 함수 팔레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통신 카테고리에 보시게 되면은 TCP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카테고리 아래에 통신과 관련된 함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우선 서버와 연결하기 위해서 TCP 연결 열기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다음과 같이 6343이라고 하는 값과 로컬 호스트라고 하는 값을 인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일루프 안에서는 1ms 주기로 계속 폴링을 하면서 TCP 리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서버로부터 데이터가 오는지를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읽어오는 데이터의 개수는, 자, 4바이트를 읽어오게 되겠고요. 그 읽어온 거를, 자, 읽어온 데이터는 문자열인데 이걸 타입 퀘스트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 숫자형 데이터로 변환한 다음에 내가 서버로부터 받을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개수를 체크하신 다음에 그 개수만큼을 다시 TCP read 함수를 이용해서 읽어오신 다음에 이 읽어온 값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그거를 숫자로 변환을 해서 data from server라고 하는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값을 표시해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프론트 패널에 정지 버튼이 있는데 정지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 클라이언트 쪽은, 이제 노드는 화일루프가 정지가 되고 나서는 TCP 연결 닫기 함수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에라를 삭제하고 코드가 종료되도록 운영을 하겠고요. 자, 그러면 서버 블럭은 어떻게 하냐면, 서버 블럭은 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을 이용을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 데이터,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서버 VI가 되겠는데요. 관련된 코드를 보시게 되면, 자, 포르프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포르프를 이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현재 여기 실습에서는 두 개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제 2개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자, 참조 컨트롤의 개수만큼 포르프가 계속 반복해서 수행이 될 텐데, 우선 첫 번째로는 TCP 읽기 함수를 이용해서 실제 클라이언트, 즉 피어 쪽하고 그 연결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에라 코드를 체크해서, 자, 에라가 존재하는데 에라 코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56이라고 하는 에라 코드는 네트워크 작업이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이나 시스템 시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에라 코드가 되겠고, 66이라고 하는 거는 피어, 즉 서버와 연결되어 있는 노드가, 자, 네트워크를 연결을 종료했을 때, 닫았을 때 발생하는 에라 코드가 되겠습니다. 56이라고 하는 에라 코드가 발생을 했을 때는 난수 생성 함수를 이용해서 생성한 랜덤 데이터를, 자, 문자열로 바꾼 다음에 우선 TCP 쓰기 함수로 이용해서 클라이언트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데, 첫 번째 데이터는 관련된 데이터의 개수 정보를 먼저 전달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코드에서도 처음에 보셨다시피 처음에
내가 읽어올 데이터의 개수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개수만큼을 다시 읽어서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코드가 반복적으로 이제 그 클라이언트 개수만큼 수행이 되도록 운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서버를 운영하기 위한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는 크게 네 가지 상태가 있어서 첫 번째는 초기화 상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태 체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데이터 통신, 네 번째는 정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상태 머신은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서버 쪽 VI를 실행하시게 되면은 초기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태에 대해서 저는 서브 VI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초기화 같은 경우는 서버 언더바 초기화.vi라고 제가 선언을 했고요. 관련된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TCP 리스너 생성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서버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포트 넘버를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실습에서는 6341이라고 하는 포트 넘버를 이용을 해서 서버를 하나 생성을 할 거고요. 다음으로는 상태 체크 같은 경우는 자, 서버 언더바라고 하는 프레픽스를 붙인 상태에서 상태 체크.vir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할 텐데, 관련된 코드에서는 자,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자, 참조 1차원 배열의 참조 정보를 이제 이용을 할 텐데요. 자, 리스너 정보를 입력받아서 자, 여기에서 에러 코드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에러 코드가 56인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이나 시스템 시간 제한을 초과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에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다시 에러 클러스터 상수를 이용해서 에러 출력을 내보내도록 운영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 체크에서는 빈 배열인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빈 배열인지 여부를 체크해서 빈 배열이면은 관련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빈 배열이라고 하는 값이 거짓이면 데이터 통신 상태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통신 상태에서는 자, 데이터 통신 관련돼서 이 앞에서 이 설명드린 이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56이라고 하는 에러 코드가 발생할 때마다 난수 생성 데이터를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그런 동작을 수행하게 되어 있고요. 정지 상태 같은 경우는 우선 자, TCP 연결 닫기를 통해서 서버를 먼저 닫고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었던 클라이언트들을 모두 닫는 동작을 수행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습에서는 코딩해야 될 양이 많다 보니까 이 서버 VI 같은 경우는 미리 만들어 놓은 서버 VI를 이용을 할 거고요. 자, 관련된 서버 VI를 이용을 해서 실제 표준 상태 머신 코드를 운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화일 루프에 이제 케이스 구조가 들어있는 상태가 되었고, 그리고 기능적 글로벌 변수라는 걸 이용을 해서 자, 상태에 관련된 정보를 설정하고 또 설정되어 있는 값을 읽어오고자 하는 부분을 서버 VI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련된 서버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관련된 것도 자, FGV 데이터라고 하는 서버 VI를 이용을 해가지고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설정되어 있는 값을 읽어올 수도 있도록 이렇게 그 모듈화를 했고요. 그래서 관련된 코드를 보시게 되면 우선 첫 번째로는 상태를 초기화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화 상태로 자, 설정을 해주시게 되었고, 화일 루프 안에서는 get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상태 정보를 읽어오신 다음에 그 상태에 해당하는 케이스를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초기화 상태인데요. 초기화 상태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서버 초기화라고 하는 VI를 이용을 할 텐데 포트 넘버를 6342라고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FGV 데이터도 읽어올 텐데 이 FGV 데이터에는 클라이언트 데이터와 리스너 데이터, 서버 데이터 이 참조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디폴트 값으로 설정을 하고 이제 처음에 읽어오시게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서버를 초기화하게 되면 이제 리스너 정보가 존재하겠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또 네트워킹을 하게 되면은 클라이언트 정보가 또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클라이언트와 리스너 데이터를 자, 클러스터 묶음을 이용을 해서 다시 FGV 데이터에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초기화 상태의 다음 상태를 처리하기 위해서 FGV state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next state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다음 상태에 처리하기 위해서 값을 설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포르풀 동작을 하기 시작되면은 초기화 다음에는
상태 체크로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상태 체크에서는 서버의 상태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버 상태 체크를 해서 에러 코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관련된 함수의 출력 결과 값에 에러가 없는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에 계속 그 클라이언트 참조 번호를 계속 그 배열로 추가해주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클라이언트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관련된 값을 다시 이 FGBA 데이터에 업데이트 해주시고요. 상태 체크에서는 메인 VI에서 있는 자 불리형 컨트롤인 정지 버튼 값에 따라서 정지 상태로 처리하실 수도 있고 자 계속 상태 체크를 유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 버튼 값이 참이면 정지 상태로 처리하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지 상태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이제 그 서버 자 정지점 VI가 수행이 돼서 서버를 종료하고 나서 열려있는 연결되어 있는 클라이언트를 모두 닫는 작업을 진행하겠죠. 그리고 데이터 통신 같은 경우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 에러 코드가 56이 발생하면은 랜덤 난수 생성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쪽으로 전송하는 동작을 수행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는 자 인디케이터에 현재 연결되어 있는 클라이언트 개수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커런트 데이터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인디케이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자 이론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할 내용은 이 관련된 표준 상태 머신 코드를 구현해 볼 텐데요. 자 프로젝트 파일을 보시게 되면은 프로젝트 파일은 크게 컨트롤 폴더가 있고 서버 VI 폴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코드 2개, 그 다음에 서버 코드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컨트롤에는 사용자 컨트롤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data.ctl이 있는데 열어보시게 되면은 자 set get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FGV 데이터 운영과 관련돼서 내가 설정을 하거나 읽어오고자 할 때 이 관련된 사용자 컨트롤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상태점 컨트롤 보시게 되면은 자 서버를 운영하기 위한 표준 상태 머신의 상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초기화, 상태 체크, 데이터 통신, 정지 이렇게 네 가지 상태를 정의하고 있고요. 서버 VI를 보시게 되면은 자 서버.vi를 운영하기 위한 서버 VI를 제가 다 만들어 놨죠. 그래서 자 초기화 코드가 있죠. 초기화 코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관련된 그 랩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 관련된 코드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냐면 함수 팔레트에서 데이터 통신에 자 프로토콜에 가보시게 되면 TCP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여기에 있는 함수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포트 정보를 이용을 해서 서버를 하나 TCP 리스너 생성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서버를 등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기화 하시게 됐고요. 다음은 상태 체크 코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자 여기 보면은 함수 중에 이제 리스너 기다림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 가지고 클라이언트로부터 어떤 리스너 기다림 함수의 정보가 인가가 되면은 자 연결되어 있는 ID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은 야 클라이언트 출력 인디케이터 쪽으로 배열 형태로 해서 클라이언트의 참조 번호를 이렇게 배열 데이터로 내보내 주실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56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체크하고자 하는 어떤 제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에러 코드가 되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에러 코드를 초기화해 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러 코드를 그대로 출력을 내보내게 되면 에러가 발생해서 동작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에러 코드를 초기화해 주는 작업을 진행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태 체크를 합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연결되는지 여부를 이제 상태 체크 상태에서 체크를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데이터 통신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자, 포르프를 이용을 해서 내가 연결되어 있는 클라이언트 개수만큼 수행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TCP 읽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복수 바이트를 읽고 결과를 데이터 출력으로 내보낸다 했죠. 그래서 자, 읽을 바이트는 한 바이트가 되겠고요. 한 바이트를 읽어왔는데 에러가 발생을 했다. 그런데 그 에러가 56이라고 하면은 난수 생성 함수를 이용해서 발생한 데이터를 자, 이 데이터의 개수 정보를 먼저 문자열로 보내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에 해당하는 문자열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는 우선 첫 번째로 내가 읽을
데이터의 개수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읽어야 될 데이터 개수만큼 다시 읽는 작업을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에라 코드가 66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도록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라가 없는 경우에는 TCP 연결을 닫아주는 동작을 수행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 실습할 코드가 좀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 시간에 관련된 실습을 다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브 VI를 직접 코딩하는 부분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런 관련된 서버.vi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서버를 운영하기 위한 상태를 정의한 서버 vi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 FGV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FGV 데이터도 보시게 되면은 결국 이 데이터에서는 클러스터 형태로 있는데 데이터는 클라이언트 정보와 그 다음에 리스너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간단합니다. 자, 모드에 따라서 셋이면 입력 데이터를 자, 그 shift 레지스터에 저장을 해주겠고요. get인 경우에는 shift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 출력으로 내보내주는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메인 VI에 shift 레지스터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표준 상태 머신을 운영할 때 이 FGV 형태로 다음에 처리할 상태 정보를 정의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상태 입력 정보에 따라 가지고 next 상태가 결정이 되도록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입력된 상태가 초기화하면은 다음 상태는 상태 체크라고 하는 상태로 처리가 되겠고요. 상태 체크에서는 정지 버튼 값이 참이면 정지 상태로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빈별인지 여부에 따라서 빈별이면 상태 체크를 유지하고 빈별이 아니면 데이터 통신 상태로 처리합니다. 데이터 통신 상태에서는 데이터를 이제 전송하고 나서 다시 상태 체크로 처리를 하게 되겠고요. 정지 상태에서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게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클라이언트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하나 존재하겠는데요.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 TCP 연결 열기를 이용을 해서 서버에 해당하는 포트 정보와 그 다음에 TCP 주소인데 이거는 임의로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로컬 호스트라고 줬고요. 그래서 TCP 연결 열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클라이언트는 서버를 일단 연결시켜 주고요. 다음으로는 폴링 방식으로 계속 TCP 읽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서버로부터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지를 계속 체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4바이트의 데이터를 읽어오신 다음에 타입캐스트를 이용을 해서 읽어온 문자 데이터를 숫자로 변화하신 다음에 전송할 내가 읽어야 될 데이터 개수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개수만큼을 다시 읽어서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하는 코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지 버튼이 값을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제 화일 루프를 정지하고 나서 TCP 연결 닫기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하고 연결을 이제 종료하는 동작을 수행하도록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코드는 동일하게 두 개가 존재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TCP server.vi를 이제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더 정보를 이렇게 하겠고요. 자, 코딩 해야 될 부분을 코드를 좀 키우신 다음에 우선 시간 관계상 미리 프론트 패널에 UI는 미리 만들어 놨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겠고요. 우선 최초 수행될 때 그 상태를 정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브 vi 가시게 되면은 자, 서브 fgv 상태.vi가 있어서 이걸 불러오신 다음에 자, 입력으로 상태 입력으로는 자,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잘못됐네요. 자, 이게 아니고 자, fgv 상태 설정.vir이라고 하는 걸 불러오신 다음에 여기서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set으로 하시겠고요.
처음 설정한 상태 같은 경우는 초기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화로 처음에 설정을 해주시겠고요. 자, 오른쪽 경계로 하시겠고, 자, 에라 연결해 주시겠고, 상태 출력값 연결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관련된 서버 VR을 호출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는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고 있고, 자,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개수로 하겠습니다. 설정되어 있는 값을 읽어오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케이스 구조를 하나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화일 루프 안에 케이스 구조가 들어있고,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는 상태 정보를 인가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시겠고, 자, mon이라고 하는 값은 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를 연결하시게 되면 항상 두 가지 케이스만 이제 표시를 해주는데요. 자, 누르신 다음에 모든 값에 대한 케이스를 추가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실제 이 코드를 운영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 정보를 일단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fgv data.vi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우선 set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 부분에서 상수를 하나 만드시고, 자, 테두리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초는 어떤 디폴트 값을 설정해 주기 위한 게 되겠고요.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마찬가지로 관련된 함수를 다시 호출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개수를 해야 되겠죠.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개수를 하시고, 자, 읽어온 데이터는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이거를 클러스터 함수에서 이름으로 풀기를 이용을 해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이터는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리스너, 이 두 가지 정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불러오시겠고요. 두 가지 정보를 케이스 구조의 입력으로 연결해 주시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기화 과정에서는, 자, 초기화 관련된 동작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자, 서버 초기화.vi를 불러오시겠고요.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자, 여기서 포트 넘버를 자,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자, 6341로 하겠고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리스너 정보가 나오겠고, 다시 이름으로 묻기 함수를 이용하시고 자, 관련된 정보를 자, fgv 데이터 여기에 이제 set으로 해야 되겠죠. 자,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줄 겁니다. 자, set으로 하시겠고요.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줄 텐데, 데이터 타입을 생성에 상수하시고, 자,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자, 이름으로 묶을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자, 리스너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데이터 연결해 주시고, 리스너 정보는 이 초기화 출력 값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자, 입력으로 인가된 클라이언트 정보를 그대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으로는 다음 상태를 결정하기 위해서 자, fgv 상태.vr을 불러오시겠고요. 자, 초기화 상태를 입력으로 넣어주시게 되겠습니다. 생성의 상수. 자, 초기화 상태의 다음 상태는 자, 상태 체크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관련된 함수의 출력은 다음에 수행해야 될 상태 정보가 이게 출력으로 나오겠고요. 이거를 다시 fgv 자, setState라고 하는 함수의 입력으로 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태 입력해 주시겠고, 관련된 상태를 설정하라고 set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초기화 상태에서는 while loop는 정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위로 올려볼까요? 살짝 위로 올리겠고요. 자, 여기는 자, 서버 초기화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그리고 이쪽에 제가 에러 아웃 인디케이터를 이쪽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자, 상태 체크 부분을 이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체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 서버 vi 중에 자, 상태 체크.vi를 불러오시겠고요.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입력으로 자, 클라이언트와 리스너 정보를 인가해 주셔야 됩니다. 클라이언트 넣어 주시고 리스너 정보 인가해 주시겠습니다. 자, 출력으로는 이제 클라이언트 정보도 이제 출력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 관련된 걸 복사하신 다음에 클러스터 이름으로 목기 함수 이용하셔가지고 클라이언트 정보와 리스너 정보 두 개를 업데이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너, 다음은 클라이언트, 그리고 관련된 정보를 자, FGV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업데이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셋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걸 이용할까요? 이걸 이용할게요. 현재 상태의 다음 상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상태 체크라고 하겠고, 자, 다음 상태의 입력으로는 이 정지 버튼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지 버튼 값 이 두 개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그리고 이때 빈 배열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상태 체크에서는 확인해야 되겠죠. 자,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상태 체크에서는 이 빈 배열의 값에 따라 가지고 넥스트 상태가 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 빈 배열인지 여부는 이 상태 체크 VI의 출력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빈 배열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라 코드는 자, 여기서는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그것이도록 하면 되겠고, 자, 주석으로 여기서는 서버 상태 체크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데이터 통신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통신 같은 경우는 서버 VR을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데이터 통신 서버 VR을 불러오시겠고, 자, 클라이언트 정보를 인가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관련된 서버 VR 출력으로는 연결 개수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 현재 데이터 정보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커런트 데이터 정보도 얻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겠고요. 그래서 주석으로 서버 데이터 통신이라고 하겠습니다.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하겠고요. 자, 도움말은 일단 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앞에서 구했던 것처럼 자, 클라이언트 이름으로 묶기 코드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요 위치를 바꿔 볼게요. 리스너 아래쪽을 클라이언트라고 하겠고요. 클라이언트 데이터 업데이트 해주겠고, 리스너 데이터도 업데이트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함수에서 자, FGV 데이터의 set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요.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상태 처리를 위해서 자, 관련된 코드에 자, 이번에는 데이터 통신 상태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공간이 조금 협소하니까 이 데이터 통신 이렇게 위쪽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 상태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지 상태를 구현하겠습니다. 서버 VI를 불러오시겠고요.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클라이언트 정보와 리스너 정보를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연결을 다 종료하시겠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관련된 상태 다음 상태를 구하기 위한 서버 VR 호출하신 다음에 정지 상태를 넣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자,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서버 VI의 출력 값을 연결해 주시겠고, 그 다음에 while loop의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전체적인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과 자, 프론트 패널이 있고요. 자, 얘는 좀 위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파일에서 클라이언트 코드 두 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01이 있겠고, 다음으로는 클라이언트 02가 있겠습니다. 우선 서버를 먼저 실행을 하겠고요. 현재 실행을 하게 되면 상태 체크를 유지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상태 체크에서 클라이언트가 연결되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는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연결 개수는 빵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클라이언트 2를 실행을 해 볼게요. 그러면 연결 개수가 1이 되면서, 자, 서버로부터 랜덤 데이터를 지금 클라이언트로 전송을 해서 클라이언트에서는 일정 주기마다 한 번씩, 자, 이 서버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지금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다른 클라이언트를 실행해 볼게요.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연결 개수가 2가 되면서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메인 VI에서 표준 상태 머신이 지금 엄청 빠르게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계속 상태 체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태 체크에서 데이터 통신, 상태 체크 데이터 통신을 계속 무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클라이언트로 전송을 하고 있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클라이언트를 하나 종료를 해볼게요. 종료를 하시게 되면 연결 개수가 하나 줄게 되겠고요. 또 종료를 하시게 되면은 연결 개수가 빵이 되는 거죠. 다시 실행을 해보시면은, 자, 클라이언트가 하나 연결돼서 서버로부터 난수 생성 데이터가 클라이언트로 전송이 되고, 자, 두 번째 클라이언트를 수행하시게 되면은 연결 개수가 2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료할 때는 클라이언트를 닫고 마지막으로 서버를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좀 에러가 발생했네요. 아, 지금 잘못된 게 있네요. 지금 보면은 이 정지 상태에서 while loop의 정지 조건이 지금 계속 거짓이죠. 이거를 참으로 해줘야 되겠죠.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시고 정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은 서버, 자, 실행을 하고 클라이언트 연결하고, 자, 클라이언트 종료하고 서버를 닫으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랩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 팔레트의 다양한 함수들 중에서 데이터 통신의 TCP 통신과 관련된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서버와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 즉 두 개의 클라이언트를 연결해서 서버로부터 난수 생성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 전송하는 실습 코드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